누군가의 외모로 이름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연구원들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아래에 4개의 이름이 적힌 초상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의 주인공에게 맞는 이름을 고르라고 했어요. 확률 법칙에 따르자면 25%의 경우 올바르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25에서 40%의 비율로 이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연구에는 9만 4천 명 이상의 얼굴이 사용됐어요. 밥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팀보다는 둥근 얼굴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람들은 밥이 더 유쾌한 성격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거라고 기대해요. 또한 얼굴 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캐서린이란 이름의 여성은 더 진지하고 학구적이며 집중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건 그 여성의 얼굴 근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도 고래나 박쥐처럼 방향 위치 측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종의 3D 섬광으로 얻기도 하고 질감과 밀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음파로 정보를 얻어요. 두뇌는 음파를 빛의 파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방향 위치 측정은 비시각 장애인들이 시각을 위해 사용하는 특정 뇌 부위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잘 때 수축합니다. 뇌는 약한 정보를 흘려보내고 새로 배우게 될 정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은 우리가 잘 때는 줄어들지만 낮에는 증가합니다. 몸의 자세는 기억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을 때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여러분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기 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 있으면 혈액이 잘 통하고 뇌가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본인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문의 목적이 물건을 더 잘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지문이 수분을 나르고 피부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피부가 늘어나도록 해준다고 믿습니다. 지문이 촉각을 개선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보다 맛이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각 수용기는 음식이 실온에 있거나 조금 더 따뜻할 때 가장 민감합니다. 커피가 차가울 때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가 덜 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더 빨리 걸으면 어느 순간부터 조깅을 시작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뛰든 걷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론은 우리가 달리기보다 빨리 걸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건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죠. 달리기를 할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서 몸무게의 260%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수직력은 체중의 1.5배에 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속도를 시속 14km로 높이면 그 힘은 몸무게의 거의 3배까지 올라갑니다. 전혀 훈련하지 않은 근육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퍼지는 이유는 거친 운동이 근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한 이론이 있습니다. 몸이 이것을 스스로 치유하려고 할 때 이 부위에 특정 화학물질이 축적되고 그 화학물질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30분 걷기에 소모하는 에너지와 같은 양을 소모하려면 2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합니다. 눈의 각막은 혈액이 전혀 흐르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산소만 공급됩니다.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서 두 뼈를 결합하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근육을 당기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혀는 한쪽 끝이 목의 일부인 설골에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한쪽은 아무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인간은 하루에 20번 하품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피곤할 경우 가끔은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할 때 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회적 미러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흉내낼 때 이는 특정 행동이 유용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경우 이런 행동은 상대가 다리를 꼬거나 웃거나 미소를 짓거나 하품을 할 때 발생해요. 뉴런도 따라쟁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 느낌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품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의 뇌가 하품을 하는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법입니다. 사랑니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고기나 다른 단단한 음식을 입안에서 으깨는 데 사용되었던 세 번째 어금니 세트였어요. 뇌가 커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턱뼈 구조가 바뀌어 사랑니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약 2%를 차지하지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총 산소량과 칼로리 20%를 필요로 합니다. 습기는 몸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밖이 매우 더울 때 땀은 피부 표면에 맺힙니다. 몸에서 축적된 열은 땀을 공기로 증발시켜 피부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습기는 주변 공기가 수분을 더 이상 빼앗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공기 중에 수분이 꽉 찬 상태죠. 피부에서 땀이 덜 증발하면 더 덥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더위 속에는 매우 금방 지칩니다.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녹초가 되죠. 피부는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장기이며 약 2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78개의 장기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5개의 장기만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뇌, 간, 신장, 폐 그리고 심장이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로 커지고 25세가 되면 완전한 성숙기에 도달합니다. 60%가 지방질입니다. 뇌는 23W의 전력을 발생시키는데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뇌 자체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작업 사이를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를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작업 과정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 있거나 직장에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껌 씹기가 주의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작업에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페인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씹는 동작이 두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효과는 한 20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심장은 주먹만한 근육이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1분 이내에 몸의 모든 세포로 피를 펌프질합니다. 하루에 10만 회 박동하며 7,570리터의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97,000km에 달하는 혈관을 통해 순환시킵니다. 포유류는 추울 때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털은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옷, 은신처, 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털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또한 더울 때 과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털이 없어도 우린 괜찮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우린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머리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밤에 열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뇌는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크지 않지만 항상 활동적입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머리털은 그 부위를 단열시킵니다. 1평방인치당 털을 세면 인간과 침팬지의 털수는 비슷해요. 인간의 채모가 더 가늘어서 잘 안 보이는 것뿐이죠. 눈을 깜빡일 때 뇌는 아주 짧은 잠을 자고 재충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에서 3만 번 눈을 깜빡거려요. 이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10% 정도를 눈을 감고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지 머리카락은 알고 있습니다.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은 모낭의 세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을 연구함으로써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인지 올빼미형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손톱은 과거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50년대와 70년대 연구를 보면 손톱 성장 속도는 오늘날보다 약 4분의 1 정도 더 느렸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오늘날 사람들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